안녕하세요. 저는 맨체스터 현재 약대 1학년 재학 중인 한승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도 작년에 거기 앉아 있었던 입장으로서 이제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는데요. 이렇게 발표자의 입장이 되니까 비로소 제가 대학생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체감상 아직도 고등학생인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그래서 진짜 고등학생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궁금하신 것들, 필요하신 정보들 위주로 자료를 짜는 게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도 고등학생 신분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는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학업, 슬라이드, 네, 넘기셨구나. 첫째는 학업, 이제 둘째는 관계, 세 번째는 이제 맨체스터 안에서의 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자료들로 준비하진 않았고요. 여기서 직접 와야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자료들로 이제 꾸려보려고 제가 노력을 최대한 많이 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3학년 선배 그리고 맨체스터에서 거의 이제 맨체스터 토박이처럼 살았던 3학년 선배한테 좀 물어봤으니까 어, 그 부분에서도 많이 보충을 했으니 경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 이제 학업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어, 그럼 이제 슬라이드 좀 넘겨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 그 처음 한인회 모임을 제가 갔을 때 선배들이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1학년부터 공부 안 해도 된다고. 1학년 때 이제 그냥 놀라고 그러셨는데, 일단 저희 약대생은 일단 거기 넘어가면 좀 이제 안 된다는 점 이제 명시하고 들어갔습니다. 제 경험담인데요. 실제로 1학기 한 초중반을 제가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놀다가 1학기 후반이 돼서야 공부량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좀 이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저희 약학과 1학년들한테는 이게 공부를 아예 놓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점을 좀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고 이게 아예 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이를 이제 밸런스 있게 잘 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1학년에 일단 5과목으로 나뉘는데요. 그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면. 네, 이게 보면은 블랙보드라고 저희 이제 과목을 나누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크게 5과목으로 메디슨, 이제 Pharmacist, Patient, Public, IPP로 나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넘겨주시면 이제 옆에 빨간색 글자가 뜰 건데, 네, 한 번 더, 네 번 정도 더 해주시면. 네, 한 칸만 더 앞으로 가주세요. 네, 한 칸만 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메디슨, 파마시스트, 페이션, 퍼블릭, IPP 이렇게 나뉘는데, 고등학교 A레벨이나 그런 뭐, 파운데이션을 하시고 있는 입장으로서 얘기하자면, 메디슨은 케미스트리, 페이션트는 바이올로지, 퍼블릭은 좀 society related to pharmacy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맞거든요. 대충 이런 그 과목들을 커버를 하고 그러니까 그 pharmacist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멘션을 안 했는데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럴 것이고 정말 색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약국에 찾아왔을 때를 시뮬레이션 해서 환자와의 상담을 연습하고 그다음 뭐 처방전을 분석하는 법 그리고 간단한 약을 만들어 보는 실험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이제 약사가 되는데 정말 실용적인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학년 선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배 같은 경우도 서머 플레이스먼트로 실제로 맨체스터 약국에서 지금 파트타임 잡으로 일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런 것, 여기 이 과목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로 정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그 이 과목에서 배운 것들을 실생활에서 이제 써먹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IPP를 이제 생각을 하자면 그 앞서 말했던 그 네 과목들, 그거를 전부 다 이제 합친 컴바인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 IPP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그거 네 개를 모두 응용한 이제 시험 같은 거. 그래서 막 페이션트 케이스 같은 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음 앞서 언급했던 이제 그거를 이제 페이션트 케이스로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이 환자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런 것들 막 나열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바이올로지를 이제 고등학교에서 한 번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바이올로지가 또 필수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바이올로지를 좀 커버하시고 오시는 게 방학 때 놀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조금만 커버하시고 오시면 그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이미 교수님들이 안다는 가정하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다수기 때문에 바이올로지 공부를 좀 해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충 과목들은 커버를 했으니까 그 이제 맨체스터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업 면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그, 질문이 있는데, 네, 혹시 그 지금 승준 학생은 A레벨을 좀 뭐 의대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맨체스터를 입학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여전히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이런 공부하는 게 좀 어려웠나요? 아, 이게 저는 이제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는 1학기 때는 그 A레벨에서 배운 거랑 조금 많이 겹치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그 교수님들은 그런 것들은 좀 빨리 넘어가는 느낌이 강했고, 그냥 2학기 때는 이제 저도 거의 커버를 안 해본 그런 음, 컨텐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근데 그 만약 안 하고 갔다면 바이올로지를 한 번도 안 접해보고 갔다면 되게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했어요. 그다음 제 친구도 이제 바이올로지를 아예 안 했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따로 사가지고 바이올로지 책을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따로 공부를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학 때 미리 하고 오면은 그런 면에서 수고를 덜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음. 좋은 그 설명한 얘기 중에서 지금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파운데이션 하면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다 하는데 왜 바이올로지를 안 하고 들어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A레벨에서 하나 하면 과학 과목 하나만 정도만 선택을 해도 약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줘요. 하지만 이제 네, 뭐 그렇게 선택해서 오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고 대부분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마스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러면 다 하시고 오시는 거군 바이올로지. 파운데이션에서 혹시 파운데이션 학생들은 뭐 많이 있나요? 그 입학을 했을 때 네 여기 IN 파운데이션이라고 아세요? 예, 예, 알고 있어요. 예, 예. 네 거기 학생들이 진짜 많고요. 음. 그 한국인들은 거의 한 물어보면은 장난이고 한 30% 정도는 IN에서. 아,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몇 분 정도 있어요? 제가 다 만나보진 못했는데 아마 100 체감상 한 150명 되는 것 같아요. 한국 학생, 약대 한국 학생, 아 약대 한국 학생이요? 약대 한국 학생. 저희 학년은 좀 많고요. 음. 그러니까 많다고 하는 게 이게 7명 그 정도. 7명이요? 네, 저 포함해서 한 7명 되고
거기에서 그다음 파운데이션으로 온 학생은 몇 명 정도 되나? 아까 말했던 아이엔 파운데이션 친구가 한 명 있고, 한 명. 음, 네, 그 친구랑 방금 거의 밤새도 왔어요. 왜 공부하느라고 밤새다가 온 거야? 네, 네, 도서관에서. 아, 근데 A레벨까지 막, 하고 의대 준비까지 했는데 이렇게 밤을 새야 되는 과정인가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겁 안 먹으셔도 돼요. 예. 그, 그다음 나이도 이게 좀 제각각이라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온 선배도 있고, 아니, 선배가 아니지, 동기도 있고, 음, 그래서 네,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요. 그 다음에 7명 정도니까 아직은 많지는 않고, 그죠? 네, 그다음 그래요. 2학년에는 이제 한 명밖에 없고, 한 명밖에 3학년에도 한 명밖에 없어요. 한국 학생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예, 네, 네, 그래서 차별성 얘기를 하자면 맨체스터가 다른 대학들이 가지지 않은 걸 있는 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저희 맨체스터는 좀 큰 병원이라 해야겠죠. 큰 병원들이 세 개나 있는데요. 그 사우스포드, MRI, 윈스턴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학생들이 세 병원을 전부 다 참관 수업을 할 수가 있고 이 참관 수업을 했을 때 환자들과의 소통도 할 수 있어가지고 hospital pharmacist가 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hospital에서 음, 이게 약사가 되더라도 어디서 약사를 하고 그다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약사가 되더라도 자기가 정확히 어떤 약사가 되고 싶다 이런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경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또 저희 학교가 이제 리서치로 영국에서 진짜 알아주는 대학이라 이제 한 시간이 좀 지나고 석사 과정 밟고 이제 논문을 쓸 때 여기서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몇몇 석사 학생들한테.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려요. 음, 다음 슬라이드. 네. 그리고 방금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점점 플레이스먼트가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hospital pharmacy밖에 없는데 2, 3학년 되면서 이제 community pharmacy, 그리고 mental health, GP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섹션에서도 저희가 일해볼 수 있는 경험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정확히 자기가 어디서 일하고 싶은지 그다음 어디서 일하면 좋을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하는 점이 저희 강점이고요. 또 저희 학교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런던에 있는 어떤 대학들보다 큰 것 같은데 그 학교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가는데 대충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대학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20분 정도 걸리고 걸으면. 그래서 가는데 도서관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중에서 그 앨런 길버트라고 저 사진에서 보시는 도서관도 있는데, 음, 이게 진짜 신식에다가 진짜 잘 돼 있고 24시간 오픈이라 그 학생들이 애용하는 도서관이기도 해요. 저도 방금까지 여기 있다 왔고. 그래서 여기서 시험 기간에 공부하면 정말 이제 좀 공부가 잘 돼요. 또 여기서 프라이빗 스터디 룸을 부킹할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뭐 얘기하면서 그 서로 가르쳐 주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거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그 부킹을 하면은 그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거를 이제 부킹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업 면에서 제가 이제 1학년 입학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만의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자기만의 공부 방식이랑 패턴을 만드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 와서는. 여기 와선 진짜 누가 공부하라고 잔소리 해줄 사람도 없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강의도 이제 거의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어, 수업 가면은 이제 익스페리먼트 하고 이제 인터랙티브 뭐 수업 같은 것도 하고 하긴 하는데, 결국 온라인으로 자기가 스스로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부하려는 마음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위기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파마시라는 과목에 호기심을 가지는 거랑 배우려 하는 자세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패턴을 만들어서 일정한 시간 동안 공부하는 거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도가 올라간 만큼 책임감도 막중해진다는 걸 요즘 좀 몸소 느끼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이제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A레벨에서 공부했던 학교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거기보다 지금 대학교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아우,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커버할 게 정말 많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만 들을게요. 그, 네, 코리안 소사이티요? 네. 그럼 관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코리안 소사이어티가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약대 안에서의 이제 관계를 좀 얘기해 보자면, 또 1학년만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적절한 학년도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부 다 처음이고 하니까 전부 다 막 친구들을 사귀려 하는 게 보여요. 그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1학년 공부를 등한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절대 공부만 하라는 건 아니고 놀기도 이제 진짜 잘 노르셔야 하는데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병행하기가.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이제 시메스터 1, 위크 1의 시메스터 1에는 이제 웰컴 위크라는 걸 하는데요. 1학년들. 이때는 진도를 안 나가고 과 친구들과 이제 소셜라이징을 할 수 있는 막 이벤트들을 이제 개최해줘요. 학교에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 막 그 영국 대체적인 분위기가 막 서로 이제 같은 인종이랑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결국 이렇게 뭉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학교에서 보면 이제 100이면 한 90 정도는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이제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막 히잡 쓴 사람들은 히잡 쓴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제가 봤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저희는 한국인 친구밖에 못 사귀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웰컴 위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영국인 친구를 이제 사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영어도 늘리고 싶으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팁을 좀 드리면, 웰컴 위크 첫날에 이제 영국인 친구 몇 명을 이제 찜해 두고 그 몇 명한테 계속 말을 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한테 와주길 바라지 말고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영어로 말을 걸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질문하고 이제 칭찬해 주면 솔직히 이제 안 좋아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얘도 결국 대학 첫날이 신입생이기 때문에 얘도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입장으로서 자기한테 말 계속 걸면 좋아해 주니까. 그래서 걔가 이제 좀 나랑 좀 맞고 이제 마음에 드시면 이제 그 학기 계속 걔랑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웰컴 위크에서 사귀는 친구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첫 번째 위크 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같은 학과에 이제 친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그게 좀 덜한 게, 저희 학교가 아니라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차피 수업만 이제 듣고 나가고, 요즘은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호시국이라 이제 온라인으로 듣는 게 많아서
렉처룸에 같이 있을 친구 막 한두 명 이제 많으면 한 세네 명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영국 친구 한 명, 한국 친구 한 명 이렇게 위주로 이제 수업을 계속 같이 듣고 있고요. 다른 애들은 이제 막 마주칠 기회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룹 수업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왜냐면 저희 학과가 이제 2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실험이나 워크숍 같은 거는 이게 단체로 안 하고 그룹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룹 H까지 나누는데 이게 그룹별로 나뉘어서 웰컴 윅 때 제가 이제 막 친구 사귀어 보겠다고 막 말 걸었던 친구들 중에 나머지 학기 동안 이제 거의 못 만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면은 무슨 그룹인지 꼭 물어보세요. 무슨 그룹인지 물어보시고 나랑 그룹이 같다. 그러면 이제 좀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2학년 때는 그룹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다른 그룹 친구들과는 이제 나중에 제가 언급할 약대 소사이어티 같은 데서 미리 친해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여기 지금 그 슬라이드 보시면 이 전 슬라이드 하나만 가시면 네, 여기 맨체스터 유니버시티 파마시 소사이어티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여기도 이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인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묵스라고 맨체스터 유니버시티 코리안 스튜던트 소사이어티가 있거든요. 이 위에 보시면 이제 마크가 있는데 여기에는 꼭 가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유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유학생활이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이때 한국인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많이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유학생활 많이 하다 보면 확실히 한국인 사이에 그 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싶으시면 묵스 이런 데 가입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 선배들이 이제 진짜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니까 또 저도 이제 뭐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DM 같은 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말고도 이제 최대한 도움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묵스에 막 모임 같은 게 이게 주기적으로 열려요. 막 대부분 노는 건데 이런 데도 막 자주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인 친구보다 외국인 친구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가입하라고 말씀하셨던 약대 소사이티 아니면 뭐 다른 인터내셔널 소사이티도 많거든요. 저희가 코리안 소사이티 있는 것처럼. 그런데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뭐 프렌치 소사이티, 뭐 재패니스 소사이티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한국인 친구가 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더 친절하게 잘 해주고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도 만들면서 이제 인맥도 넓혀갈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 아까 슬라이드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근데 이게 소사이티 페어거든요. 이게 학기 초반에 열리는 건데 저희 학교가 또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소사이티도 많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150개 소사이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제 다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취미 생활을 자기가 즐기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소사이티들 가입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취미 생활을 일단 갖다 보면은 외국인들이랑은 아마도 공통 분모가 좀 적잖아요. 아무래도 한국인들보다는. 근데 이 취미 생활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만들면서 이제 영어도 늘리고 외국인 인맥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뭐 소사이티 페어에서 이제 가입한 소사이티 참여하는 것도 이제 관계면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나열해 봤는데 솔직히 이거를 다 참여하기는 이제 쉽진 않거든요. 시간면으로. 그래서 이 중에 자신이 진짜 막 하고 싶다 안 그러면 이거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것만 선택적으로 선택하시고
오히려 막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여기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로 인해서 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방에만 있지 말고 최대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왜 이런 게 좋은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는 안 하거든요. 제가 뭐 물론 물어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왜 이 네. 관계가 또 공부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관계가 일단 대학을 공부하려고 오는 것도 맞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맥을 쌓고 이제 즐기려고 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직장을 얻었을 때도 어 이게 필요하거든요. 릴레이션십이 선배로부터 이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과에 공부하고 있는 애들로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링크가 생겨서 뭘 할 수만 있고 왜냐면 파마시 산업이 파마시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어느 면으로든 그 연줄이 좀 생기면 좋은 것 같아요. 참. 일단 그거 말고도 이제 1학년이 관계 만들긴 제일 좋을 때니까 아무리 제가 아까 1학년도 막 만만치 않다 이랬지만 제일 쉬운 학년인 건 맞으니까 1학년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1학년 그래서 관계 슬라이드를 넣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되게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그죠? 좀 언급을 좀 해주기를 너무 좀, 그죠? 잘했던 것들이 한데, 고마워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맨체스터에서의 팁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 물가 얘기를 하면 진짜 영국이 정말 비싸요. 그래서 체감이 뭐 예를 한번 드리자면 이게 3파운드라고 하면 좀 싸 보이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나라가 이제 막 그 아무래도 액수가 높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알고 보면 3파운드만 해도 5천 원 이래서 일단 그 개념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해요. 3파운드가 싼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빨리 알아채셔야 되고. 안 그러면 돈을 진짜 그 이게 엄청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를 대충 들어드리자면 프로틴바 하나가 이제 3파운드. 이제 프로틴바 하나가 5천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애들 돈 너무 많이 쓴다고 너무 물어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런던에 비하면 이제 싼 편이니까 네, 런던 대학 가지 마시고 맨체스터로 오세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으면서 가격은 이제 비교적 저렴하니까 어쨌든 영국 물가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아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물가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비교적 싼 물건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오자마자 들었는데 그 고, 고기나 뭐 이런 그 과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먹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래도 싸거든요. 한국에 비해서 오히려 더 싼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햇반 사 먹는 게 이게 진짜 사치니까 한국에서 택배로 밥솥 하나 정도는 진짜 꼭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롱텀으로 보자면 가격이 훨씬 절약이 되거든요. 밥솥 보내는 게. 그리고 교통수단 면에서 보면 147번 버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학생증만 보여주면 공짜로 시티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른 버스들도 이제 매직 버스라고 좀 할인이 되는 버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아보시고 버스 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럽에 왔으면 이제 여행은 이제 하는 게 좋잖아요. 유럽 여행을 이제 그 로망을 가지시고 이제 꼭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생각보다 유럽 여행이 비싸지가 않은 게
비행기 티켓이 일단 엄청 싸요. 다른 유럽 나라들로 가는. 이게 비행기 티켓이 싸가지고 15파운드밖에 안 하거든요, 비행기 티켓이. 그래서 날짜 한번 정해서 친구들과 가고 혼자 가건 이게 뭐 이스터 브레이크나 안 그러면 도중에 이제 뭐 가을 방학 이런 거에 진짜 많이 갔다 오니까 한 번쯤 이제 갔다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어디 가는 이게 비행기였어요? 아이슬란드를 갔었고요. 그다음 다른 친구들 보면 뭐 폴란드도 가고 저 스페인도 가고 근데 그냥 다 싸요. 어, 같은 유럽 나라들끼리. 15파운드면 뭐 25,000원 뭐 이 정도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런던 가는 기차는 또 이거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한데 런던 가는 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일단 이것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15파운드 이제 비행기 값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인터내셔널 소사이티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다녀오는 여행에 같이 껴서 갔다 오는 게 있는데요. 근데 거긴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원하는 사람이랑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 없이 나는 가성비 갑인 여행을 갔다 오겠다 하시는 분은 이 옵션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원장님이랑 얘기하면서 그 기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런던 가는 기차가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이게 98파운드인데 그 할인 값을 못 받으면. 근데 트레인라인이라는 이제 앱에서 레일 카드를 사시면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걸 사면 이제 64파운드까지 싸지긴 해요. 런던까지 가는 게. 그래도 런던 가가지고 이제 버킹엄 팰리스도 보고 뭐 빅벤도 지금 공사하고 있긴 하지만 뭐 볼 건 많으니까 런던에서. 그래서 기차 여행을 1년에 2번 정도만 간다고 해도 레일카드 사는 게 가격 대비 안 사는 것보다 더 이득이니까 웬만하면 사시는 게 좋아요. 이래놓고 저는 안 사고 친구 레일카드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카드 얘기가 나와서 다른 카드들 얘기도 짧게 짧게 해보면 여기서 보시는 오이스터 카드는 이제 런던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 쓰는 좋은 카드고요. 그래서 평소 생활비로 이제 쓰시는 돈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스타울링 아니면 몬소 카드는 꼭 쓰시는 게 좋아요. 이제 슬라이드 하나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뭐였지? 네, 이제 이게 영국 도착하고 이거는 바로 만드시는 게 좋은 게 몬조랑 스타링 카드가 정말 편하게 결제가 되고 그냥 대기만 하면 일단 결제가 돼서 편리하고 또 인터넷 뱅킹도 되게 편리하게 잘 보이게 얼마 썼는지 그런 것들 다 보이니까 스타링이나 몬소 카드 중에 하나는 꼭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로 제 친구들도 이 중에 하나는 꼭 쓰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안 좋은 게 편리하긴 한데 이게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 딱히 은행 지점이 없거든. 그래서 학비 같은 거를 보내야 될 때 이제 좀 큰 은행들이 필요한데 지점이 있는 그런 거는 이제 HSBC, 바클레이스, 노이즈 같은 큰 은행 계좌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비만 HSBC로 보내고 생활비는 다 스탈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이게 되게 스트레스 받는 그게 있는데요.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 게 여러모로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약대 학생들은 이제 DBS라는 걸 작성해야 되거든요. 슬라이드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DBS가 뭔지 나올 텐데 네, 저게 DBS라는 건데 어, 이게 범죄 기록 증명서예요. 이제 저희는 허스피럴 플레이스먼트 같이 환자들을 만나는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환자들에게 해가 안 되는지 그런 걸 증명하는 이게 다큐멘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작성이 어지간히 귀찮은 작업이 아니라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권, 뱅크 레터, BRP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BRP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원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DBS 하는데 이제 뱅크 레터가 이 중에서 진짜 까다롭게 그다음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또 뱅크 레터는 은행 계좌를 일단 와서 최대한 빨리 만드신 다음에 제가 말한 큰 은행들 있죠. HSBC, 막 로이즈 이런 데를 빨리 만든 다음에 뱅크 스테이트먼트 서티피켓을 이제 받아야 돼. 은행 이제 서류, 그 은행 증명서, 이 사람 이제 영국에서의 은행이 있다. 이런 서티피켓을 받는 건데 이게 조금만 더 늦게 하면은 이제 와서 제가 한 달 후에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은행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고 그다음 이게 은행에서 막 이렇게 한국처럼 빠릿빠릿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느긋한 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자마자 정말 빨리 은행 문제는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음, 진짜 이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끝마치는데. 음.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되는지 이게 착각을 하고 끝까지 미루다 보니까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근데 뱅크 스테이트먼트는 이거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DBS가 없으면 플레이스먼트를 못 하기 때문에 가서는 은행 바로 만드시고 뱅크 레터 꼭 바로 받으시는 걸로 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걸 설명한 이유가 지금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뭐 간호대라든지 왜 이런 사람들은 환자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에 지정한 지침이 있어요. 다른 전공에 있는 학생들은 이걸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한국에서 범죄의 사실 기록 증명서도 경찰서에서 출력해서 좀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착해서 이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착해서 할 때 여권, 뱅크레터, ERP, 그다음에 뭐 여기 HSBC, 바클레이스, 로이즈는 영국의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계좌를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작성을 완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진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병원에서 영국은 1학년 때부터 병원 방문하고 환자를 만나고 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성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준 거고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조금 뭐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되는 거니까 파운데이션 할 때는 이건 필요치 않아요. DBS가 필요 없나요? 예,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할 때는 DBS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 친구 파운데이션 한 친구들도 다 DBS는 냈는데.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A레벨이라든지 파운데이션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이걸 요구하는 데는 없어요. 맨체스터 지금 저희 가는 학생도 그렇고, 뭐 다른 학교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 영국 학생들 중에서 그다음에 파운데이션하고 대학교 과정하고 연결이 같이 된 게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데는서는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영국인들도 전부 다 이제 DBS는 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막, 연구수는 내야 되죠. 네, 영국 학생도 그렇고, 인터내셔널 학생도 다 그렇고, 저희는 DBS를 전부 다 냈어요. 그 모든 학생들. 예. 그러니까 1학년 일을 하면 반드시 내야 되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할 때는 환자를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파운데이션 때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음, 대학 음. 때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예, 아니죠, 아니에요. 파운데이션 이어라고 약대 끝나면 하는 파운데이션 이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게 어, 아니라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하는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위한 과정.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발표 들으시는 학생들은 정확히 어떤 그 스테이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뭐 다 좀 다양한데 네. 파운데이션 학생들이 제일 많죠. 예비 파운데이션을 하는 학생들, 그리고 음, 학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지금 유카스 지원을 해가지고 파운데이션 지금 하면서 유카스를 지원을 하면서 맨체스터도 지원하고 하면서 맨체스터가 어떤 학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듣는 학생들도 있고요. 음. 그럼 내년에 대학 오시는 학생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죠. 내년에 그러니까 이번 9월에 맨체스터 가거나
아니면 이번 9월에 약대 파운데이션을 맨체스터로 가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다 끝났나요? 네. 그럼 마무리만 이제 하고 네. 그 네. 아, 네네네. 제 인스타 아이디를 여기 써 놨는데요. 혹시 이 Q&A 타임 말고도 인스타 DM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정성스럽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 혹시 저희 학생들이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맨체스터를 지원하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유카스를 지원해가지고 맨체스터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다 인터뷰를 좀 해야 되는데, 인터뷰 경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인터뷰 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뭐 어려웠는지, 뭐 이런 음. 경험? 근데 이게 약대 인터뷰는 정말 이제 별거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의대 인터뷰에 비해서 훨씬 쉬웠고 거기서 준비했던 거에 비해서. 근데 이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영어가 얼마나 이제 편하시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뭐 메디슨 관련해서 이제 전문 용어가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시는 분들은 이게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이런 것도 잘 커버할 수 있긴 한데 거기서 막 전문적인 걸 물어보는 건 솔직히 별로 없고 그냥 있어 봤자 "What's your favorite medicine?" 이런 거고 거기 이제 답을 하고 이유를 말하는 정도?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과들도 해당되는 질문들 있잖아요. 뭐 어 "Why did you choose Manchester?" 뭐 이런 거. 그리고 "Why did you choose pharmacy?" 이런 거. 거기에 이제 좀 그런 거는 이제 답변을 무조건 준비해 가셔야 되고요. 그런 건 꼭 물어보니까. 그리고 당일 컨디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오늘 잠 잘 못 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 전날 충분히 잠 잘 자시고 네 그다음 잘 웃으시고 인터뷰할 때. 인터뷰어도 그 긴장 풀어 주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무뚝뚝한 분들도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히도 이제 좀 착하신 분 만났는데 상대방이 쪼끔 무섭다고 해서 같이 기죽고 그러면 오히려 자기만 손해인 것 같아요, 인터뷰할 때. 네. 네. 인터뷰는 좀 대화하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냥 지식을 엄청나게 어려운 걸 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평소에 좀 다른 사람들하고 뭐 많이 대화를 해보고, 왜 학대를 가고 싶은지, 뭐 이런 걸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하고 또 이런 세션을 또 마련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혹시 좀 질문이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지금 질문은 아직은 없긴 하는데, 그래요. 오늘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진행되긴 했는데, 그래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맨체스터 있으면서 사실 너무 많이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사실 즐길 시간이 좀 없어서 좀 아쉽긴 하겠네요. 뭐 좀 대학생활 멋지게 좀 지내야 되는데. 근데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놀 거는 그래도 다 놀아가면서 하는 거라. 그 네 그래서 그냥 대학 생활도 즐기면서 캠퍼스 라이프 즐기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맨체스터 가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 축구를 관람을 한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는데 그런 이유 그래서 때문에. 제가 네. 솔직히 더 많은 내용을 추가하고 싶었긴 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이제 막 2천 자까지 가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궁금하시면 DM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저도 축구 되게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친구들이랑 경기장도 가고 그랬고 그 네. 그다음 네 스타디움도 이제 버스 타거나 이제 우버 타고 가면은 금방금방 나오니까
그다음 막 선수들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맨체스터 또 축구로 유명하고 또 축구 소사이티도 많고 그래가지고 축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오면 좋고. 그 맨체스터는 공부하기 좀 좋은 도시인가요? 아, 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도서관들도 일단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프라이빗 스터디룸 아니면 그다음 신식임대도 있고 그다음 좀 도서관별로 무드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맞는데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네 공부하기는 정말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죠. 영국은 우리나라 대학하고는 좀 다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조금 그죠 루즈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는 맞아요. 자비가 없죠. 굉장히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영국 교육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번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후에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제 답변 좀 그죠? 질문 좀 받도록 할게요. 네, 예. 그래. 충전쌤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